자, 이제 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은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바뀐 게 대출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아파트 청약을 할 적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을 할 적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1주택자였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기존 주택은 처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처분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좋아진 건 뭐냐? 기본주택 처분 조건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다는 거냐? 잔금 대출 때 혹은 갈아타는 1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청약을 할 적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케이스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정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갈아타는 1주택자분들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나왔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래 절벽에서 팔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팔아야 되니까 만약에 못 팔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대출도 금지됩니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달라져요.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었죠. 갈아타는 1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비조정지역이 되면 2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처분 조건 없이. 단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DSR 40%는 다 적용이 돼요. 요거는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규제지역이냐 규제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이 DSR은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1주택에서만 나왔고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번에 갈아타는 1주택자분들은 조금 한숨을 돌렸죠. 예. 못 팔았을 때는 취득세 8% 중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회수 3년간 대출 금지 요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2주택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LTV가 좀 달라졌어요.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LTV가 50%, 무주택자는 60%를 적용해서 대출을 산정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10%씩 상향이 돼요. 비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갈아타는 1주택자 혹은 2주택자는 60%, 무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단 DSR은 적용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취득세. 이 취득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같은 거래 절벽에 갈아타는 1주택자분들이 만약에 못 팔았다. 이랬을 경우 조정지역에서 갈아타는 1주택자가 못 팔면 2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8%가 중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양주가 비조정 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2주택 중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1주택자들이 이 거래절벽에 집을 못 팔아서 비과세는 놓치더라도 취득세 8%가 중과되는 불이익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취득세가. 거래절벽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없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증여취득세.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가 12%였어요. 근데 이게 비조정지역으로 되면서 3.5%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거주 요건. 요거를 청약의 거주 의무와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을 거주 요건이라 하고요. 청약에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거를 거주 의무라 그래요.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과
청약을 받을 때 몇 년 이상 살으라고 하는 거주 의무, 요거는 따로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자, 구분하시고. 거주 요건이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보유, 거기에 더해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조정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2년, 그 다음에 거주 요건 2년, 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은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즉 거주 요건이 없는 거예요.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거주 요건, 보유 2년, 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2년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거주 요건 2년이 없어졌는데 다주택자분들이 자꾸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지막에 팔 주택이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2년 사시면 되고, 마지막 팔 주택이 내가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했으면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니까 다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주택자분들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요. 이게 원래 1년이었죠. 1년이었다가 2년이었다가 다시 이번에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분양권을 비조정지역에서 잔금 시 거주 요건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했어요, 분양권을. 자, 그런데 잔금은 비조정지역에서 했을 때 거주 요건이 있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요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분양권은 아직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시점이 비조정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없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잔금을, 그러니까 입주날 잔금을 하는데 그 잔금날이 비조정지역이다. 그러면 걔는 거주 요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한 거니까. 이게 양도세를 따지기 위해서 주택수 산정을 할 적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과는 얘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니니까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잔금 혹은 등기 낼 때, 요때가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은 없는 거예요. 요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꾸 다주택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과세잖아요. 다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팔 최종 1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요건인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지역 해제로 기존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가? 불행히도 양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6개월이라고 저한테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갖고 6개월이 어디서 나온 걸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6개월이 지방, 수도권이 아닌 저 지방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양주는 수도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양주 신도시의 옥정 회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로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고요. 2020년 5월 11일에 발표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걸 그렇게 했냐? 수도권 과밀역적 권역. 수도권 과밀역적 권역은 의정부까지. 성장관리 권역. 이 성장관리 권역에 양주가 걸리는 거예요. 양주, 동두천, 포천은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이 지역엔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날 발표 내용에 의해서 최대 3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양주시가 조정지역에 해제가 됐다 그래서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되기 전에도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즉 최대 3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양주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가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좀 인하가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하던 주택 청약이 세대원도 가능해졌어요. 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료 자문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나의 자금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료 자문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내용인데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